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건강 관리? 친구 많이 만나기? 돈 관리 잘하기? 아마 이런 것들을 떠올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노년에 행복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줄여나가야 하는 4가지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영상에서 다룬 4가지를 매일 하나씩 실천해 나간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지금보다 2배, 아니 3배는 더 행복할 거라 확신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노년에 행복하려면 줄여야 하는 첫 번째, 불필요한 인간관계 줄이기.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과 스쳐 지나가고 그중 일부와는 깊은 인연을 맺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주변 인맥이 곧 힘이라고 생각하여 크고 작은 모임과 행사에 부지런히 참석하곤 하죠. 그런데 막상 60대, 70대, 80대에 가까워지면 그렇게 오랫동안 쌓아온 네트워크가 한편으론 너무 무겁고 번잡하다는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지인은 너무 많은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과의 만남이 오히려 저를 지치게 만들고 있더군요. 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정년 이후나 은퇴 시점이 다가오면 체력과 정서적 에너지가 한정적이라는 사실을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활발하던 분들도 갑자기 경조사나 동창 모임에 참석하는 횟수를 줄이거나 아예 연락처를 대대적으로 정리하는 결단을 내리게 되죠. 어쩌면 이러한 선택은 나이가 들수록 소수의 진심 어린 관계만 남기겠다는 의식적 행동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통념적으로 인생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든든하다라고 배웠지만 막상 노년에 접어들면 적은 사람과 깊은 친분을 쌓는 것이 훨씬 편안하고 충만하다는 것을 몸소 깨닫게 됩니다. 특히 60, 80대 어르신들이라면 이미 인생의 다양한 풍파를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업의 성공과 실패, 가족 간의 갈등, 친구들과의 우정과 이별 등 수많은 경험을 거치면서 세월의 흐름 속에서 어느새 관계가 자연스레 쏟아지기도 하지요. 그런데도 예의상 체면상이라는 이유로 여기저기 마음을 쓰고 신경을 곤두세우다 보면 어느 순간 지쳐 온몸이 탈진 상태에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기는커녕 한마디 말조차 귀찮아지는 시기가 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지금 내 삶에 꼭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여주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요. 예컨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라고 해서 무조건 만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서로 만나지도 않고 연락도 뜸했다면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될 가치가 있을지 곰곰이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혹은 겉으로는 친밀해 보여도 실제 대화에서는 늘 피상적인 이야기만 오가거나 상대방의 성공이나 재산, 자녀 자랑 등의 소재만 반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게 정말 나를 위하는 말인가? 아니면 또 다른 과실을 위한 건가? 라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질 때도 있습니다. 사실 인간관계라는 것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가벼워져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볍다는 것은 무책임하거나 소홀하다는 뜻이 아니라 관계가 줄어든 만큼 더 따뜻하고 진솔한 교감을 하자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너무 많은 모임과 만남이 주는 피로도에서 벗어나는 순간 오히려 친밀한 사람들과 좀 더 풍성한 추억을 쌓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뜻깊은 봉사활동에서 친구와 함께 했는데 그 경험이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그 진심 어린 땀과 웃음이 이게 진짜 우리 관계구나라는 깨달음을 주더군요. 라는 어느 어르신의 이야기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감동을 줍니다. 본인의 체력과 마음을 우선적으로 돌보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피곤한 몸과 지친 마음으로는 진정한 유대감을 느끼기 어렵고 더 깊은 공감도 어려워집니다. 무리하게 과거의 모든 지인들을 다 챙기기보다는
소수의 믿을 만한 친구나 가족에게 집중하는 편이 훨씬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면 내 모습이 더 좋아지고 대화를 나눈 뒤에 기분이 한결 맑아진다 싶은 사람이라면 그 인연을 마음껏 즐기시면 됩니다. 인생의 후반기는 나답게 사는 법을 배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쏟아부었던 열정을 잠시 쉬어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여유를 찾으며 자신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지요. 인간관계 역시 이 같은 맥락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괜히 원치 않는 모임을 억지로 꾸려가다가 번아웃을 겪지 말고 내 삶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과 시간을 쏟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결국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는 것은 단순히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를 끊어버리는 냉정한 결정이 아니라 인생 후반부를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소수지만 진실된 만남 속에서 나오는 따뜻함은 어느 누구도 대신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지혜와 선택의 자유를 얻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이 사람이 내게 주는 정서적 안정감은 어떤가?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더 성장하고 행복해지는가? 라는 기준으로 한 번씩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한 단계씩 관계를 정리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더 건강하고 충만한 일상의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노년에 행복하려면 줄여야 하는 두 번째,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덜 소모하게 되고 식사량 또한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식사량이 감소하는 동안에도 특정 영양소에 치우쳐 섭취하는 식습관이 고착화되기 쉽다는 점입니다. 특히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계속하면 체내에 필요한 단백질이나 각종 미네랄, 비타민 등을 충분히 얻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가령 아침 식사로 빵을 먹고 점심엔 면류를 즐기며 저녁에는 밥을 주식으로 하는 일상이 반복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식습관은 맛있는 음식도 먹고 소화도 잘 될 것 같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끼니를 곡류와 탄수화물로 채우게 돼요. 영양 균형이 무너질 우려가 커집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합성하는 기능이 약해지므로 근육량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단백질 섭취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기력이 떨어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신체 활동 전반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필요한 힘이 부족해지거나 일상적인 가사 활동에 더 많은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탄수화물 섭취를 어느 정도 조절하되 달걀이나 두부, 콩류처럼 쉽게 구할 수 있는 식물성, 단백질과 살코기나 생선과 같은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를 준비할 때 반찬에 해조류나 버섯, 채소류 등을 다양하게 곁들이면 자연스럽게 미량 영양소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나물 위주로, 또 어떤 날은 생선과 두부 조림을 곁들여 먹는 식으로 식단의 색감을 골고루 채우려 노력하다 보면 거창한 식단 계획 없이도 균형 잡힌 식생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노년기에는 갈증을 과거만큼 예민하게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에 마실 물의 양이 줄어들면 신체 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몸 여기저기에 피로가 쌓이고 소화나 배변 활동에도 지장을 주게 됩니다. 물과 전해질의 균형은 기초적인 대사 작용에 필수적이므로 하루 일과 속에서 의식적으로 물을 챙겨 마시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너무 과하게 한꺼번에 많은 물을 마시는 대신 식사 전후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금씩 나눠 마시면 부담이 덜하고 신체 흡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노년에 탄수화물을 적절히 줄이는 것은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한 다이어트 차원이 아니라 근력 유지와 생체 리듬의 균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선택이 됩니다. 하루 3끼가 예전처럼 풍성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자주 먹되 단백질과 채소, 과일, 해조류 등 다양한 식재료를 작게나마 골고루 섭취해 보세요.
가령 아침에는 달걀 프라이 1개와 채소를 곁들인 간단한 식사를 하고, 점심에는 콩이나 두부가 들어간 찌개를 조금 맛본 뒤, 저녁에는 지나치게 탄수화물이 높은 식사를 피해서 찐 생선과 무나물을 조합해보는 식입니다. 이처럼 탄수화물을 조절하고 단백질 및 미량 영양소를 골고루 보충하는 습관은 생각보다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막상 시도해보면 몸의 컨디션이 한층 좋아지며 소화도 편해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습관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실천할 때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노후에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유지하고 싶다면 식사에서 탄수화물의 양과 질을 점검해보고 꼭 필요한 단백질과 수분 섭취에 조금 더 신경 써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영양 가득한 식습관과 적절한 수분 보충이야말로 인생 후반을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노년에 행복하려면 무조건 줄여야 하는 세 번째, 말을 줄이세요. 나이가 들면서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과 지식은 분명 큰 자산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앞만 보고 달리기 바빠 미처 깨닫지 못했던 지혜를 세월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체득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후배나 자녀 세대에게 조언을 건네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요. 내가 살아보니 말이야. 라는 말로 시작되는 이야기는 실제로 자녀나 후배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인생의 많은 부분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상대방에게는 예상치 못한 압박으로 작용할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현대의 젊은 세대는 예전보다 자기 결정권과 개성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큽니다. 개인에 따라 지향하는 가치와 생활 패턴이 매우 다양해졌고, 인터넷과 SNS를 통해 본인의 길을 스스로 찾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원치 않는 조언은 잔소리나 구시대적 간섭으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가령 아랫사람이 무심코 던진 이야기를 기성세대가 깊게 받아들이고 거기에다 장황한 설교를 붙이는 순간 대화의 흐름이 쉽게 끊기곤 합니다. 듣는 입장에서는 그 얘기는 이미 들었고 더 이상 길게 듣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나이 들수록 무조건 입을 닫고 지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오히려 언제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그 타이밍과 방식을 조절하자는 뜻에 가깝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풍부한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야말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조언을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시점을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누군가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우선 충분히 듣고 그 부분에 대해 내 경험이 조금 있는데 들어볼래? 하고 제안하는 식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말을 꺼내면 메시지가 훨씬 더 깊이 와닿기 마련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묵묵히 공감하는 태도의 힘입니다. 굳이 모든 문제에 대해 정답을 제시하거나 교훈을 강조하지 않고 상대가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오히려 성숙한 대화의 핵심이 됩니다. 자녀든 손주든 혹은 주변의 젊은 지인이든 그들이 고민을 말할 때 서둘러 해결책을 주려 하기보다 그렇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더 이야기해 줄래? 라는 말 한마디가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직접 경험한 노하우보다도 경청하고 공감하는 태도가 상대의 마음을 오랫동안 지지해주는 동력이 됩니다. 잔소리나 옛날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딸이나 손주에게 옛 시절의 일을 반복해서 말할 때 그들이 이미 몇 번이고 들은 내용이라면 흥미가 떨어지기 쉽습니다. 나로서는 무심코 꺼낸 추억일지라도 듣는 이에게는 이 얘기 또 시작이네. 라는 반응을 부르기 십상이죠. 그럴 때는 잠시 말을 멈추고 예전에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나? 라고 한번 물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굳이 나서서 잔소리를 하기보다 상대방이 먼저 묻거나 도움을 청할 때 조곤조곤 알려주는 편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결국 말을 줄인다는 것은 나의 말이 과연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필요할까? 를 먼저 생각해보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이는 결코 소극적이거나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지혜롭게 소통하는 법을 터득하는 과정입니다. 필요한 순간에만 핵심을 찌르는 조언을 건넸을 때 그 말은 오히려 더욱 진중하고 가치 있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듣기에 주력함으로써 인간관계의 부드러운 흐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년을 맞이하는 우리는 굳이 길게 말하지 않아도 그저 한마디의 간결한 격려나 고개 끄덕임만으로도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감싸줄 수 있는 지혜를 조금씩 배워가야 합니다. 이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인생의 진리이자 어른스러움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사람마다 개성이 달라지지만 진심 어린 경청과 적절한 말 한마디의 무게감은 늘 변함없이 소중한 가치를 지닙니다. 그리고 바로 그 태도가 말수를 줄이되 관계의 깊이를 더해주는 가장 훌륭한 방법입니다.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려면 반드시 줄여야 할 첫 번째,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기. 나이가 들수록 움직이는 것 자체가 번거롭고 귀찮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문득 떠나고 싶은 마음에 가벼운 산책을 나가기도 하고 대중교통을 타며 도심 곳곳을 누비곤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몸의 불편함과 피로감이 컸던 기억 때문에 점점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자연스럽게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소파나 침대와 같은 편안한 공간에 오래 머무는 습관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정적인 생활 패턴은 관절과 근육의 퇴화를 가속할 뿐 아니라 전신의 혈액순환까지 저하시켜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큽니다. 특히 장시간 앉아 있으면 하체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 발목이나 종아리 부근이 쉽게 붓고 오래 서 있거나 걸을 때마다 통증이나 무거움을 호소하게 됩니다. 허리나 골반이 뻣뻣해지는 것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통증이 생기면 역시 움직이는 건 무리라서 힘들다는 생각이 더 강해져 다시 소파나 의자를 찾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악순환이 반복될수록 기초 체력은 더욱 떨어지고 결국은 간단한 일조차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굴레를 끊을 수 있을까요? 사실 전문적인 운동이나 장시간의 격렬한 활동만이 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생활 속에서 자주, 짧게, 그리고 즐겁게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 후에는 설거지를 서서 해보는 습관을 들일 수 있습니다. 식사 중이거나 식사 직후엔 조금 움직이기 꺼려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때를 이용해 가벼운 집안일을 하면 몸이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해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또 어질러진 물건을 하나하나 정리해두면서 모아서 한 번에 밖에 내다버리는 식으로 동선을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소소한 활동은 힘들지 않으면서도 몸에 적절한 자극을 주어 허리와 다리에 도움이 됩니다. TV를 시청하거나 책을 볼 때도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자리에서 일어나 35분간 거실에 왔다 갔다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 동작을 해보세요. 많이 걷거나 뛰지 않아도 됩니다. 한자리에 오랫동안 고정된 자세로 있는 것만 끊어줘도 등이 굽는 것을 방지하고 목 근육과 허리 근육을 이완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휴식은 피곤을 덜어낼 뿐 아니라 뇌에도 새로운 자극을 주어 집중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싶다면 외부 활동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가벼운 산책이 가장 대표적인 예시지만 날씨나 도로 상황이 신경 쓰인다면 실내에서도 얼마든지 워킹이나 스트레칭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물속에서 걷는 아쿠아워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영장도 많으니 수압의 도움으로 관절 부담을 덜며 운동을 즐겨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활동은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우울감이나 무기력감 해소에도 탁월합니다. 물속에서 천천히 걷다 보면 땀을 크게 흘리지 않고도 기분 좋은 피로감을 얻을 수 있어 상쾌한 휴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자잘한 움직임을 습관화하면 나는 아직 내 몸을 잘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이 자신감은 노년기에 흔히 찾아오는 우울감이나 의욕 상실을 막는 심리적 지지대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소한 변화가 쌓여 마침내 체력이나 컨디션에 분명한 개선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동은 따로 시간을 내야 한다고 생각해 아예 시작도 못하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앉아있는 시간을 30분이든 1시간이든 조금이라도 덜어내는 데 있습니다. 물론 본격적으로 체계적인 운동을 병행하면 금상첨화겠지만 여의치 않다면 일상 속 동작만으로도 충분히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 앉아있는 시간 줄이기는 노년기의 활기와 생동감을 되찾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큰 돈이 들지도 않고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잠시 뒤에 일어나 거실 한 바퀴를 돌아보거나 창문 밖의 풍경이라도 살펴보며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작은 걸음 하나가 쌓여 건강한 하루, 나아가 몸도 마음도 가볍고 자유로운 노후의 삶을 이끌어줄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4가지를 꼭 기억하고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180도 바꿔줄 지혜를 배송하는 지혜배송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